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건 제 나이 17, 남편의 나이 15대의 일이었습니다. 초래청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하며 부부가 된 우리는 세월이 흐르며 팔남매의 부모가 됐죠. 하지만 그 시절 대가족의 맏며느리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까지 뺏어가는 일제의 수탈을 견디고 나니 나라엔 큰 전쟁이 일어났죠. 그 시절을 모두 지나고 나니 어느새 훌쩍 나이를 먹었습니다. 남편이 환갑이 되던 해 자식들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육남이녀 모두 시집장가 보냈겠다. 손자 손녀들 잘 자라고 있겠다. 이만하면 오래 살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시간은 계속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환갑을 지낸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기쁜 나이라는 희수를 지나 10년 전엔 90세인 졸수를 또 넘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작년엔 마침내 99세가 돼 백수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남의 나이인 줄만 알았던 100세가 되었죠. 솔직히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나이 되도록 다행인 건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편의 나이는 98. 2년만 더 살면 할멈과 같은 100세가 된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라네요. 지나고 보니 참 길고도 짧았던 100년의 삶.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봅니다. 야트막한 산봉우리 아래 논과 밭이 드넓게 펼쳐진 곳. 여기는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입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은 신리마을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습니다. 아직은 농번기가 아니니 사람도 동물도 한가롭죠. 그런데 이 마을엔 서로를 챙기느라 사시사철 바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효창, 박월규 부부가 그 주인공입니다. 제주 부동산 흔드는 큰손. 대부분 고급 외제차 소유. 외국인이 또박또박 읽어주는 이거야. 할아버지의 음성을 100 한자라도 충남. 놓칠세라 할머니는 대부분 옆에 바짝 중국인 붙어 계시네요. 부자 그룹 요국 이거는 안 1, 2, 3, 4 알아. 이게 안구 안구 건조 알아? 그 그만해. 큰자는 알지. 대강 안구 건조. 저 거시기 준수는 밭이 먹고 그래서 책을 못 읽어. 그게 원대돼요. 그래도 저 광천장에 가서 이월이라고 하면 절상 가는 것도 타지. 그래도 그게라도 대강 안게 1, 2, 3, 4 알고. 대통령 할아버진 세상 왕관이 돌아가는 포를 소식을 한 할머니도 알았으면 국무회 해서 세계사 틈틈이 신문을 사실로 읽어줍니다. 인정한 위안부를 바꾸려 해. 정치 사회면은 물론
신기한 소식이다 싶으면 엉키 때 광고도 빠뜨리지 통증, 않죠. 허리 문제, 자식들을 아직도 품에서 떠나보낸 뒤 갑자기 늘어난 무상복지, 둘만의 시간. 환상, 그럴 때 사년 신문을 보며 만에 나누게 된 대화는 이게 부부의 유일한 낙이 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복지로 그렇지. 서로 그게 얘기인 게 할아버지가 큰 글씨는 읽어보라고 썼고 잔 글씨는 못 보고. 근데 배시야지. 할아버지는 글씨 잘 쓰고 아직 이런 거 보고 다 설명해 주지. 네, 줄게. 나 일러달라. 제주 일러줘. 예. 제주도에서 푸이타이 얼마야 1,000만 명 산다. 1,000만 산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사는 부부. 그 세월이 벌써 83년째입니다. 인정한 위안부를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그래요? 오양간 매여놓은 올루기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진정치 보라비 장가등이 전해주. 몇 년 전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그런데도 애써 꼭 보여주실 게 있다네요. 여기 들었지? 할아버지 여기. 지갑을 여시는 걸 보니 할머니 용돈이라도 주시려고요. 이거 아니야. 또 하나 있어. 예. 또 하나 있어. 이거 뭐하냐? 아니야. 여기 들었지. 여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 집안 살림 다 꺼내시나 했더니 그건 주민등록증이네요. 가만 보자. 할아버지 생년월일이 180524면 올해로 98세시네요. 그리고 할머니 주민등록증을 보니 1917년생. 할아버지보다 연상이시긴 한데 100세는 아니시네요. 원나이는 100살. 근데 왜 줄었어요? 여긴 줄었구먼. 난 안 줄은 줄 알았더니 줄은 게. 잘랐다고 줄인 게지. 그럼 할아버지와 결혼하신 지 80년이 넘으신 거네요. 나 볼 때 말씀 봤느냐고 안 봤어요. 첫날 땡이 초리창에선 배남 첫날 저녁에 들어오는데 쳐다봤지. 15 먹었으니까 이 쪽들이 비서 빼야 한다는데 모르게 안 일러줬는데 15 먹었으니까 뭐 째그만해. 나는 17 먹고 15 먹었는데 저 키가 나보다 찍었어 그때는. 그래서 야중이가 컸지. 할아버지 어떤 게 이뻐? 네. 다 이쁘지. 미운 점은 없어 참. 그렇게 싸움만 했지. 키라고? 페레디키라. 신부의 족두리조차 내려줄 줄 몰랐던 어린 신랑. 하지만 유수 같은 세월에 15살 신랑은 어느새 98세 노인이 되었죠. 이젠 깊게 주름진 서로의 손. 하지만 83년 동안 놓지 않은 그 손의 온기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깊은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혹시라도 할아버지를 깨울까 싶어 거실로 나오죠. 그럴 때 할머니의 기척을 알아채는 이는 함께 사는 큰아들입니다. 현재 큰아들의 나이는 82. 나이로만 본다면 자식들 봉양을 받아도 충분한 나이죠. 하지만 100살이 된 어머님이 계시니 잔심부름도 마다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물 잡수요. 물 잡수라고. 하지만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아들의 시중을 받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진 건 2년 전에 겪은 사고 때문입니다. 길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친 뒤 큰 수술까지 받았지만 나이 들어 다치니 회복도 옛날 같지만은 않았죠. 예전에 할머니 같으면 이 시간에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온 들판을 다니며 부지런히 봄나물이라도 캐셨겠죠. 하지만 이젠 다른 이의 도움 없인 외출도 힘들어진 상황. 그 대신 할머니는 집안의 명당을 찾아냈습니다. 참 더요. 이 자리가 앉으시면 다 보여서 좋아요? 들려 아주 그렇게 손자매들도 오면 그냥 좋아라고 짐손자들도 오면 좋아했었고 그게 제일 재밌대요. 애들 달래는 게. 17살에 들어온 시댁은 그야말로 대가족이었습니다. 맏며느리였던 할머니는 20명이 넘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죠. 그래서 할머니는 장정 못지않게 농사를 짓고 남보다 몇 배의 길쌈을 해냈습니다. 그 부지런함 덕분에 팔남매는 모두 잘 커주었고 이젠 40명이 넘는 손자 손녀와 증손자들을 보게 됐죠. 인생의 가장 큰 수확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손들을 보며 할머니는 스스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큰 손주다 요 검게 있고 저 사진 찍은 게 아들인데 판사 되지. 둘째 있는데 아들도 서울서 잘하고 살고 아주 오면 주들 새끼 진주 할머니 이렇게 건강하게 두 양반 산다고 둘이 앉혀놓고 그게 한대푼으로 찍어가고 아주 그래서 내가 그래 주들이 그렇게 구역게 알아주는 게 좋다. 내 생각도 참 싫지. 그래도 언제까지 5살 이렇게 강주로 오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내가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옷 없는 사람 내가 내 농축도 많이서 털어주고 이렇게 하고 돈도 많이 참 꼬디도 못 받고 주고도 못 받고 이랬는데 내 마음이 참 내가 악하게 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복 받은 게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지요. 며느리여서도 하나 참 다 잘하고 손주 며느리들 다 열어줘서도 다 잘했고 손자들도 다 잘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천상에서 복 받은 게다 이 생각 들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장수하시는 걸 보니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정말 맞나 봅니다.
끼니 때마다 늘 식사를 준비하는 맏며느리 이연순 씨. 이미 80에 이른 나이, 남들 같으면 자식들 봉양을 받아야 할 처지기도 하죠. 하지만 100세에 이른 시부모님이 계시니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는 건 늘 연순 씨의 몫입니다. 육식을 별로 좋아 안 하시고 해산물을 좋아하시고 채소를 그냥 좋은 거 잡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해산물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굴을 또 끓여드리고 된장찌개도 해드리고. 솔직히 자기 먹자고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도 연순 씨는 시간 맞춰 밥상 차리는 걸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웬일이야 해드리는 거 맛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당신네도 식성 좋으시니까 그냥 끊임마도 잘 잡수시니까 내가 우리 이렇게 한양 앉아서 밥 먹는 저거가 계속돼야지. 여기 무너지면 우리 집에 좋다는 일이 이제 자꾸 생긴다고 내가 밥상을 항상 노인네 듣더라도 아주 이 밥상이 그저 우리네들 가장 행복한 밥상이라고 그러시다 그래요. 배추를 쪄지게 샀는데. 아니, 그런데 식사 전 이게 무슨 소릴까요? 박혀질려나 모르겠네.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손자 찬호 씨가 할아버지 병풍에 못을 받고 있네요. 달력 어디 쓰셔? 아주 그걸 못 봐서 있었을 텐데. 아이, 할아버지는 왜 굳이 달력을 걸어달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거 잘 듣다. 됐어? 아이, 할아버지 이거 박으니까 좋아? 닭이가 박는 내가 허둥부터 뭐. 아주 비먹은 게 천지대라는. 거동도 불편한데 달력에 뭔가 적을 게 있으신 모양이네요. 2월 24일. 그런데 저날이 무슨 날인가요, 할아버지? 아, 우리 테마 다큐 방송 날짜였군요. 사실 이런 행동은 지워져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정신이 엉성망성해서 2년 전인가 이제 그 저희 어머니께서 야 너네 할아버지 이상하시다 뭐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은 그 치매 검사 뭐 받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셔고 가가지고 이제 치매 검사하고 CT 촬영하고 했는데 진짜 제가 상당히 놀랬던 게 그 결과가 그 치매 초기도 아니고 중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 치매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좀 행동이 좀 그 치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양반 치매라고도 그러고 뭐 어머니는 양반 치매라고 그러시고 아버지는 이쁜 치매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치매 중에서도 저희들 입장에는 정말 고마운 게 근데 우리 아버님은 치매가 걸렸어도 귀찮게 하거나 그런 치매가 아니에요. 보니까 애기로 봐줘도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이런 치매라고 그럴까. 뭐 수건 같은 거 가위질해서 그냥 못 바꾸고 걸어 놓으시고 지금 치매 표가 나는 거는요. 찌개를 젓가락으로 싹싹 그냥 져서요. 김도 몇 장 갖다 앞에다 놓고서 애기들처럼 그렇게 해서 또 잡수시고 하는 거 보면 쳐다보고서는 그렇게 곱고 예쁘게 사시던 분이 그렇다고 자손들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니까 그저 쳐다보고 치매에 걸려서 그러시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살죠.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내로라 하는 광산 기술자였습니다. 당시로선 흔치 않은 기술인 만큼 전국을 돌며 참 바쁘게도 일했죠. 그런데 광산 일은 무엇보다도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측량을 잘못하거나 화약을 잘못 따르면 대형 사고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번 자신의 작업을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꼼꼼했고 기억력이 좋았던 할아버지. 하지만 치매가 시작되며 생각한 걸 잊지 않기 위해 종이를 오리고 모아두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게 뭐 쓰게 되면 이뻐? 이쁘니까 하지. 나는 이뻐. 대개라 이렇게 떼서 다 붙여. 하거나 말거나 가만 두지. 치매와 함께 청력마저도 나빠진 할아버지는 중요한 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못에 걸어두죠. 그 옛날 광산에서 못을 박듯 할아버지는 떠나가는 기억을 이렇게라도 붙잡아두고 싶은가 봅니다. 못 살아 율미 살아 사진에 안 나오네, 어째?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 텔레비전에 아주 잘 나오고 계세요. 그렇게 그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해놓고.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누구보다도 분주한 이 손은 할머니의 손입니다. 비린내 나는 껍질은 벗겨내고 행여 남은 가시가 목에 걸릴까 살뜰히 살피죠. 이런 수고는 할머니의 오직 한 남자, 할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길 바라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더욱 챙깁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걸까요? 할머니가 발라주는 생선만큼은 늘 잘 드십니다. 이게 바로 83년 동안 금실 좋게 살아온 부부의 비결이겠지요. 또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색시는 아니어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보기를 잊지 않습니다. 동백기름 발라 쪽지던 긴 머리는 이제 없지만 거울 보며 단장하는 여자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죠. 할머니의 아침 단장을 마무리하는 건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까지 세심하게 빗겨주죠.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길면 손수 잘라주는 것도 할아버지라죠. 열일곱 살의 검은 머리 신부가 100살의 머리 하얀 할머니가 된 지금.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아내가 곱고 귀엽나 봅니다. 이렇게 말이 안 와. 한편 며느리는 외출 준비에 한복을 자주 한창입니다. 안 입으니까. 비워가자. 나 물려. 비워가자, 물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집안이 부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실은 오늘 막내 아들의 외동딸, 그러니까 손녀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마음이야 당장 가보고 싶지만 100살 전후의 노인들이 왕복 6시간 동안 차를 타긴 쉽지 않죠. 며느리와 손자가 떠나고 왠지 모를 허전함에 마음이 먹먹한 할머니. 괜히 거실로 나서 봅니다. 사진 보라고. 큰아들 재건 씨 역시 경사스러운 오늘 표정이 착잡합니다. 뭔가를 찾는 듯 괜히 옛 사진첩을 넘겨보네요. 그리고 할머니 역시 보고 싶은 사진이 있나 봅니다. 내 막내 아들. 얘 딸이 오늘 결혼해.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찍은다. 할머니가 41살에 낳았던 늦둥이 막내 아들. 정도 많고 할머니에게도 살가웠던 그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막내가 아마 이렇게 50대 초에다가 간 거지. 암으로. 막내 딸 잃고 또 얼마 있다가 막내 아들 잃고 올 때 그때 뭐 쏘겼지만은 처음엔 안 일러줬지. 걱정했지. 여전 자식 타령이나 하고 참 힘들 텐데 어느 기간만 그러고 그냥 뭐 잊은 듯 하고 사시니까. 많이 내색을 안 하셔요. 당신네들이. 당신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내색을 하면은 자손들이 힘들까 봐서 내색을 안 하시면 그렇구나 하는데, 지난번 백수잔치 준비를 하는데 비가 축축하게 굳은 비였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요. 그럼 그만큼 건강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도 처음에는 왜 저렇게 반발을 하시나 했더니 나중에 가만히 말씀하시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런 좋은 경사는 돌아오는데 먼저 간 아들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보고 싶고 그리웠고 그거를 그렇게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복받은 삶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할머니. 하지만 자식을 잃은 그날 할머니는 조금 깊이 휘청였습니다. 잠들으셨네.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을 참을 수 있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겠죠. 그런데 할머니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을 또 만나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 이유는 심장이 좋지 않은 큰아들 때문입니다. 제일 큰 걱정이 아들네들 건강 타는 게 제일 걱정이. 그거에 더 걱정이 어디 있어. 막내생이 보내고 본 게 겁부터 나고 아주 밥 먹는 거 둘이가 들어오면 걔 그거 주가주가락 먹으라고 말라 한다가지고 그렇게 두 숟갈도 안 먹어요? 죽도 조금도 그런 거 보면 살이 아파. 막내 아들, 막내딸 거꾸로 암으로 생각도 안 했는데 암으로다가 세상 보내놓고 나서 더 오히려 걱정하시지. 나 이제 밥도 조금만 먹고 누워 있고 하면은 뭐 아픈가 봐. 혹시 이제 아플까 봐. 걱정되시지. 그거 뭐.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 나도 이 동네에 지금 두 번째 아버지 빼놓고 고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하면 세 번째지.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일 뿐. 부모 앞에서 자식은 수염이 하얘도 첫걸음만 떼던 어린애 같다지요. 당신 아픈 것보다 82살 자식이 아픈 게 더 힘든 100세의 어머니는 오늘도 큰아들 걱정에 마음을 졸입니다. 몇년 저기 또 보고 그래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 하지만 할 일 없이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흐르는 시간이 유달리 더디기만 합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애쓰시네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네. 원래. 아 기다리시겠죠 뭐. 우리 할머니 기다리는 게 일이시라. 아니 나 간장님. 왔어요. 어떻게 아버님 뭐 좀 잡수셨어? 애비랑 죽지. 좀 드셨대 할아버지? 아이고 다행이시네 그래도. 아버님 은미 뭐 결혼 잘하고. 잘해. 예, 은미 이쁘대. 아, 현진이도 오고. 현진이도 없고 올 사람 다 왔더라. 잘했다. 그 다음에 성진네도 없고 은미 그래. 시할머니 계시더라고. 시할머니 응, 계셔. 시할머니야. 응. 응. 그리고 우리 그 신랑 형은 아직 결혼 않고 성진이 그 왔더라고. 고맙다고지. 손녀 아이고, 결혼식 고맙기도 소식도 하지만 듣고 지들도 한 기다리던 며느리와 손자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는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아주 들어온 게 후두대요. 마음 편하셔? 누들 들어온 게 아무 네. 걱정 없다 네. 진짜. 아이 뭐 어차피 그 갔다 오면 이 시간 걸리는데 뭐 지금 감기 오이가 나죠. 아이 그럼 근심 걱정했던 마음이 어느새 다 풀어진 저녁.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몸이 아파도 매일 아침 7시, 정오, 그리고 저녁 6시의 식사 시간만큼은 어겨본 적 없는 연순 씨. 요즘 허리는 왜 이리 쑤시고 아픈지 고질병인 척추측만증이 말썽이네요. 서 있는 것조차 오늘은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할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어제 조금 체한 듯 하더니 결국 속이 좋지 않아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죠. 덕분에 할머니도 함께 잠을 설쳤습니다. 기운이 없긴 할머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걱정이 더 앞섭니다. 밥상 앞에 앉긴 했지만 할아버지는 오늘 도통 입맛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준 홍합죽마저 두어 숟가락만 먹을 참입니다. 젊을 때야 아파도 밥 한 그릇 뚝딱하면 밥심으로 웬만한 병은 다 이겨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야 잘 먹을 수 있고 잘 먹는 것 또한 복이라는 걸 할머니는 경험으로 압니다. 그러기에 할아버지가 어서 기운 차리길 바라며 정성스레 반찬을 챙겨주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 이 집안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후 무렵 결국 가까운 보건지소를 찾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어디 안 좋으신데 한번 말씀해 보셔. 그게 밥하고 가래하고 한약 섞어서 네. 그거만 아주 애를 쓰요. 한번 할아버님은 변비 조심하셔요. 네, 자주 네, 변비하시고 할머니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물을 좀 많이 좀 드셔야 돼요. 그놈 수입약 그 약을 조금 제가 더 처방을 해드릴게요. 다행히 큰 병은 드시면 아니라니 돼요. 할머니는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할아버지 소화하시면 이렇게 신물 넘어오신다는 말씀하세요? 목이 좀 따갑다고 하고. 동이 터오는 새벽. 요 며칠 할아버지를 간호하느라 힘드셨던 할머니는 모처럼 단잠을 잡니다. 그런데 저편에 혼자 깨어있는 할아버지. 일찍부터 일어나 계신 걸 보니 이젠 좀 기운을 차리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매일 눈 뜨자마자 해오던 건 바로 아침 면도입니다. 치매를 앓기 전에도 또 앓고 있는 지금도 이 습관만은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죠. 젊은 시절부터 할아버지는 몸단장이 깔끔하고 의복이 정갈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이미 면도를 끝내고 잘 다린 와이셔츠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출근하곤 했죠. 그 습관 때문일까요? 힘겨운 일은 주위에 맡기게 된 지금도 면도만큼은 늘 스스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카메라 의식하는 걸 보니 정말 다 나으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낫자 이제야 안심이 된 할머니. 입맛 돌아온 할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생선살을 바릅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병도 나으셨고 벌써 98이나 된 어른 중에 어른인데 왜 자꾸 생선살을 발라주세요? 그전부터 둘이 살 때도요 가시를 젓가락으로 안 바르면 이렇게 안 먹이 오던데 그래서 내가 발라주겠지. 생선 가시를 바르는 일이 서툴고 싫다 해도 아들 며느리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든 안 보든 할머니는 늘 한결같이 할아버지를 챙기죠. 하지만 이런 지극정성에도 할아버지가 늘 할머니 곁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광산기술자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할머니 속괴나 썩인 일도 많았죠. 그래도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잘하는 이유는 80년 전 찍은 이 사진 때문입니다. 그때 18살이었던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사진을 찍으며 참 서럽게 울었답니다. 참 기내길이요. 그 자기 엄에 죽고 저 꽃것에다 상해 놓고 울었다고만.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잘해주는 게 불쌍해서 잘해주시는 게요. 그랬지 예, 그때. 어려서부터. 고사 그래서. 여러 번도 근데 예. 할아버지 팍 울었어. 아, 울만 할지 18살 때 내가 친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아버님이나 갖다 크기찮게 뜯긴다고. 사실 손자인 찬호 씨가 보기에도 할머니의 유별난 할아버지 사랑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할머니가 시집살이로 힘들 때도 자식들이 아플 때도 농산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도
할아버지는 집에 없을 때가 더 많았으니까요. 안 미워. 안 미워? 안 미워. 수방도 더 안타까운 마음이지. 네. 그 우울한 게 내 눈이 서. 아이 그 옛날에 막 그 하면서 술 드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밥상 집어던지고 할 때 안 미웠어? 안 미웠어. 그때도 안 미웠어? 그 안 미웠어. 아 나 같으면 미웠을까? 아니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얘가 술이 그랬지. 걔야 좀 이쯤 되면 그랬어. 손자도 포기할 수밖에 그 없습니다. 할머니도 그 남자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니까요. 많이 먹었어. 많이 지금도 많이 좀 드시나 봐. 어려서부터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머릿속에 새겨놓은 거야. 부럽죠. 예. 부럽죠. 근데 저 양반도 나름대로 근데 타고난 성품에 안 맞는 성품이 맞춰가면 사는 거지 어느 부부 꼭 맞아서 살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참 서로가 어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따라주시고 그저 그렇게 하시니까. 볕 좋은 오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박봉남 씨가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셔. 그래. 몇 년 전부터 이 집을 오가며 청소며 세탁, 목욕을 돕다 보니 두 분과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이거 소세지를 여기 뜨거운 데 놔놓으면 상해. 아버님, 이거. 요 뜨끈뜨끈한 데 놔놓으면 상해. 이거 먹고 배 아파. 그럼 이거 갖다가 여기 냉장고. 거기다 내갖고. 예. 알았지요? 알았어. 예. 이제 잘했네. 우리 할머니 전용 냉장고. 어르신들 모두 거동이 불편하니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봉남 씨. 그런데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든 말든 카메라 앞에서 또 애정 행각을 벌이는 두 분.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이러셨나요? 예, 맞아요. 오면은 두 분이서 그냥 나란히 손꼭 붙들고 계시고. 그러고 이게 어떨 때는 좀 어르신들이 저도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시면 막 서로 누가 먼저 가기를 바라고 구박하고 막 그러시거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데 무려 83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돼버린 부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100년의 삶 만반세입니다. 돈 좀 줘, 좋아하니까. 얼마 있어요? 8,000원, 10,000원짜리. 광산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한이 없지. 한 없어? 1억 부족해. 1억으로도 그래. 한 10억? 10억? 10억이면 돼? 10억에 있으면 할 거 없지. 왜? 돈 있는 걸 못해. 맞아, 그것도 맞는 말씀. 그죠?